예,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앞선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좀 부끄럽습니다. 정치인 안민석 하면은 국민들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낸 그런 정치인으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일정 부분은 이제 사실입니다. 제가 2014년 1월 달에 어느 한 신부님으로부터 제보를 받고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쫓아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렸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탄핵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정권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해서 이제 5선까지 재수가 좋아서 5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정치인들을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경제를 살리겠다, 남북 평화를 이루겠다, 그런 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진정 있게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치인이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요. 정치인 한 사람의 힘으로 남북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이제 신조로 사명으로 마치 정치를 하는 것이냐, 너무 이제 과대 포장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의 중요한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러면은 국민 초병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위기라든지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자가 나타났을 때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초병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들까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 딸은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일찍 자기 서울 자취집에 일찍 오면은 무서우니까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있다가 집에 왔다고 최근에서나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저 역시 독일로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최순실의 그 몸통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밤에 호텔에 누워 있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떤 때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밤에 젊은 좀 총각 하나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총각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마 대사관에서 굉장히 오해를 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새벽까지 호텔 라운지에 1층에 뭐 책도 있고 졸다가 있다가 아침까지 밤을 새고 뭐 그런 적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정치인으로 시작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제가 초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좀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저는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뭐 기다마 들은 이야기가 이제 전부입니다. 그러나 몽양 정신이 남북 평화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정치인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알렸다는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2032 남북공동올림픽이 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합의하기 과정까지
이 아이디어가 안민석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준비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두환 독재 체제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올림픽을 많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올림픽을 잘 치르려고 그러면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탄압을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큰 그 문제인식을 가졌어요. 왜 전두환 정권이 올림픽을 개최할까? 이걸 어떤 민중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 특히 북한은 참여하지 못한다는데 오히려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메가 이벤트가 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했을까? 이것을 내가 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학부 때 쭉 가져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87년, 88년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학문적인 토대가 없었어요. 이것을 지도할 만한 교수들도 없었고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없었고 특히 비판적으로 이걸 분석하겠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아무도 대학원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서 제 논문이 88 서울올림픽의 비판적 분석,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살아 생전에 88올림픽은 분단올림픽이었지만은 반드시 남북이 함께하는 남북 공동올림픽을 하는데 미랄이 되고 헌신하겠다. 그 제가 다짐을 20대에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운명적으로 제가 국민들이 한 거지만 그래도 정치인 300명,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제가 아마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정권 바뀌는데 헌신을 했다고들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시죠. 그죠? 그렇게 정권이 바뀐 하에서 제가 20대 때 꿈꾸던 그 공동올림픽의 꿈을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6월 14일 날 제가 이낙연 총리님을 독대를 요청을 해서 왜 공동올림픽인가? 2032년에 이게 제가 더 편한데 이게 더 가깝게 선생님들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왜 2032년 공동올림픽이 가능하고 그리고 28년은 왜 안 되고 36년을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그 종이 2장에 총리님한테 이제 드리면서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을 대통령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으니까 이것을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낙연 총리님이 보시고 들으시더니 그분이 우리가 알려지기로 조금 신중하셔가지고 판단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늦는다고 이렇게 신중낙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이거다. 이거 하자 안 의원. 바로 보고할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석 달 후에 평양에서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의 합의문에 2032 남북 공동올림픽을 함께 치르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건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정치인의 제안이 남북 간 분단 국가의 두 정상의 합의 사항이 석 달 만에 되었는지 돼가지고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정도의 상황의 흐름은 저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몽양 정신을 제가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제안을 하고 그 올림픽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꿈, 저의 몽양 정신의 헌신이 오늘 이 강의, 짧은 강의를 계기로 저의 꿈만이 아니라 몽양을 사랑하고 몽양 정신을 따르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그렇게 저는 이제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제가 너무나 설레고 흥분돼 가지고 야, 제 생애에 이런 또 시간이 오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좀 잘 좀 들어 주시고요. 우리 몽양을 잘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몽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뭐죠? 몽양하면은 독립운동가, 그죠? 독립운동가.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요. 독립운동가인데 좀 뭐 사회주의 계열이더라, 좌익이더라,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뭡니까? 혁명과 정치가, 그죠? 여기까지 이제 거의 좀 알려진 비슷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몽양을 좀 더 아시는 분은 언론인, 그죠? 예. 독립운동가, 정치인, 혁명가, 언론인.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체육인으로서의 몽양의 모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제 몽양 관련된 책 중에서 아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일 텐데요. 그 지난번 독립운동 관장하셨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생각이 김상훈 선생님이 쓰신 몽양 그 여운형 이제 그 책, 그 두꺼운 책에서도 몽양이 일생 동안 에너지를 쏟았던 체육인 몽양에 관련돼 가지고는 극히 일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몽양 체육인으로서의 몽양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에 잘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체육에 대해서는 많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인으로서 살았던 몽양의 삶, 그리고 몽양이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남북 평화와 통일, 이것은 바로 2032 남북 공동올림픽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준비하는 때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몽양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아주 얼치기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몽양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보시고 이후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양이 이제 해방되고서 넘어갑니까? 예, 45년에 만들었던 당 이름이 이제 조선인민당이라는 당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조선인민당이 추구하는 7가지 목표의 건민운동의 여기에 잘 안 봐. 밑에를 눌러주세요. 6번째요. 예, 건민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몽양이 추구했던 우리나라 사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체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는 체육과 하는 체육이죠. 보는 체육은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합니다. 엘리트 체육은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메달 따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반면에 이제 보는 체육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체육입니다. 직접 하는 체육이죠.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직접 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하는 체육인데, 30년도인가 목양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는 체육보다 사람들이 직접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야지 조국 광복을 이룰 수가 있다. 건강한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근민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민 사상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비슷비슷한 이야기만 있는데, 그래서 몽양이 이야기하는 근민 사상은 백성이 건강해 나라를 구한다. 요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중체육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일제시대 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몽양은 근대체육의 이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불만한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해온 것이죠. 뒤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이 몽양의 체육인 몽양의 삶하고 독립운동가 정치인 몽양의 삶을 한번 이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리 역시도 혹시 수정할 것이라든지 또 추가할 게 있으면 또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양을 근대 체육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우리 장영달 이사장님께서 대한체육회 회장에 도전하시려고 하다가 불발되었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체육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몽양 이후에 정치인이자 체육인으로서 자리매김하신 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장영달 이사장님을 이제 꼽겠는데요. 그런 분이 대한체육회장을 해야지 대한체육회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데, 지금 대한체육회 가보면요, 몽양의 사진이 없습니다. 초대 대한체육회장이었던 몽양의 사진이 대한체육회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몽양 사업에서 해야 될 바로 시급한 사업이 대한체육회에 가셔서 야, 몽양 사진을 걸어라. 니들 왜 뿌리도 없이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시작된 건데 몽양의 사진이 없느냐. 그 요구를 하셔서 대한체육회 역대 대한체육회 회장 사진 제일 처음에 몽양 사진을 걸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몽양이 이제 13년부터 29년 사이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도 몽양이 체포가 된 게 상해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다가 체포를 되셔요. 그리고 참모들이 그런 이제 주의를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구장 가시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체포하러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그 야구를 워낙 좋아하셔서 야, 그래서 오늘 이 야구는 봐야 돼. 해서 야구장 가셔서 체포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체육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야구선 생활을 하셨고요. 여러 운동을 아주 잘 이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제일 처음에 13년도에 이제 가셔서 체포되기 29년까지 중국에서 상해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인들을 모아서 상해 체육회를 설립을 하고 위원장을 맡으시고요.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상해 복단대에서 체육 교수를 합니다. 축구를 가르쳐요. 축구 선수들 데리고 원정 시합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요. 중국 체육회의 멤버가 됩니다. 조선인으로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몽양 말고 또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해방 이후에 서울로 오셨는데, 그분은 저도 최근에 그분 이야기를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체육회 임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3년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에서 스포츠 기사를 최초로 실은 게 조선중앙일보였습니다. 그것이 몽양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몽양이 사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중앙일보에서 최초로 스포츠 기사를 신문에 이제 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년도에는 조선체육회장, 지금으로 치면 대한체육회장이죠. 그것을 이제 하고요. 36년 그 동안에 한 3년 사이에 초대 축구협회 회장, 이게 몽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축구인이 아무도 없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장에 대한체육회 가셔서 몽양 사진을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셔야 될 때가 있어요. 축구협회 가셔야 돼요. 축구협회 회장이 누구죠? 정몽준의 사촌 정몽규. 축구협회가 지금 뭐 현대계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만 나면은 야, 축구협회가 현대축구협회냐, 국민들에게 축구인에게 돌려줘라,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을 만나서 야, 너 초대 축구협회장이 누군지 알아? 100% 모를 겁니다. 바로 몽양 영운영 선생이었어. 여기 역대 축구협회 회장들 여기 최고 앞에 몽양 선생 사진을 걸어. 이 요구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뒤에 우리 모자 쓰신 저분이 아마 선동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이고 당연한, 몽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구협회만 또 가셔서는 안 돼. 가실 때가 많아요. 초대 농구협회 회장도 몽양이 했습니다. 올해 이제 바쁘십니다, 이제. 초대 육상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초대 권투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초대 탁구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체육은 여운형 손에서 시작돼서 여운형이가 이끌고 여운형에서 끝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대한체육회장도 여운형이가, 대한축구협회장도 여운형이가, 대한농구협회장도, 대한육상협회장도, 대한권투협회장도, 대한탁구협회장도 여운형이가 혼자 다 해먹으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농구협회, 육상협회, 권투협회, 탁구협회 6군데네요. 6군데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야, 첫 번째 몽양사진 좋은 말 할 때 걸어. 맞고 걸래, 그냥 걸래.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몽양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몽양이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을 때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조선체육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고요. 36년에 이제 송기정 같은 경우에도 송기정 선수하고 몽양하고 몽양 아들의 뭐 친구인가 굉장히 그런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였고,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 몽양 선생이 설득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일장기지만 너의 가슴 속에는 태극기를 달고 출전을 해라. 그렇게 설득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온 송기정 선수의 그 기사를 실을 때 우리가 동아일보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 말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이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사실인지 제가 100%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들을 보니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45년에 이제 남북이 분단되잖아요. 그래서 남한 쪽의 체육회장을 다시 여운형 선생으로 체육인들이 이제 추대를
합니다. 주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을 주도하는 거는 올림픽위원회가 각국에 있습니다. NOC라고 하는 거요.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고 하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위원회는 뭐겠어요? KOC. 영어로 하지 마시고 우리 조선말로. 대한올림픽위원회. 일본의 NOC는 뭐라고 그럴까요? JOC인데 일본 올림픽위원회고 각 나라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어요. 이 올림픽위원회가 모여서 IOC가 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올림픽위원회를 여운형 선생이 주도해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되니까. 여운형 선생은 항상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신 분이니까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조선 선수들이 이미 이제 36년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콘찬제라는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OC에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몽양 선생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47년 돌아가신 게 47년 7월이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대한올림픽위원회 KOC가 출범이 되고 초대 위원장이 누구다? 몽양 선생이었어요. 또 7번째 하실 일이 있네요. 대한올림픽위원회도 가셔서 올림픽위원장 사진에 몽양 선생이 없습니다. 야, 몽양 걸어. 초대 올림픽위원장 몽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만드신 몽양 사진을 걸어. 그 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올해 바쁘시네요. 예. 그때 이제 분단 전이었기 때문에 남북을 다 아우르는 조선 올림픽위원회 아닙니까? 명칭? 아니, 이게 47년 이야기, 47년. 네, 그러니까 47년. 남북 분단.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는 아직 남측의 정부 수립이 안 됐죠. 요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좋은 올림픽위원회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분께 이제 남북을 다 아우르는 IOC 위원장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나중에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가 정치인으로서의 몽양의 삶뿐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이 몽양의 삶은 조선체육과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와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몽양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제가 체육 전공하고 체육과 박사인데도 몽양이 조선체육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몽양이 봤을 때 지금 현 시기에 몽양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빨리 공동올림픽을 해가지고 남북이 민족 정체성을 되찾고 공동올림픽으로 문화적 통일을 이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일의 길을 만드는 그 공동올림픽에 몽양이 계셨으면은 가장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제가 조금 그동안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 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조선체육의 아버지로서 체육인들에게 존경받았고 핵심적인 위치에 몽양이 계셨기 때문에 몽양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운구를 든 사람들이 체육인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기정 선수가 오열하는 우는 저런 모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마라톤 선수 송기정이가 독립운동가 정치인 몽양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렇게 울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송기정 선수의 삶에 또 체육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의 저런 표정이, 저런 사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동올림픽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오늘의 본론인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조건을 한 가지 걸면서 그분을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당신이 공동 올림픽을 대선 공약으로 걸어라. 그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공동올림픽이 평양선언 합의사항이었나요? 대선 후보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공동올림픽에 대한 이 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공동올림픽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자료를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유엔 총회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외에서 13번을 대통령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공동올림픽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이기도 하지만은 민족의 번영의 길입니다. 13번을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나 이걸 챙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통령 혼자서 원맨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권력자로서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검찰이 방해하고 딴지 걸고, 대통령이 뭐 올림픽 하자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체부에서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OC에서는 야, 니들 하려는 거요, 말려는 거요. 지난 2년 동안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비들을 챙기는 사람 청와대 정부 아무도 없어요. 국회에서는 오로지 저 혼자, 저는 제가 워낙 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정치에 큰 뜻도 없고 그냥 교육, 문화, 체육 전문가로서 정치도 이제 전문가 시대다. 그래서 이제 안민석 하면은 체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 문화 분야의 전문가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한 우물만 팠거든요. 딴 데 안 가요. 제가 뭐 대권 욕심도 없는데 뭐하러 딴 데 가가지고 뭐 상임위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그 분야에 붙박이로 있었는데 올림픽 때문에 제가 외교통일위원회로 지금 갔어요. 저 혼자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이야기에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 것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IOC가 잘 알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말로만 지금 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한다고 그러고 얘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네. 진짜 얘들 IOC에서는 올림픽 이념이라는 게 스포츠를 통한 평화 실현이거든요. 남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에서 공동올림픽을 치러서 남북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만큼 올림픽 이념에 부합되는 올림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얘들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유치 계획서도 안 내.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IOC에서 야, 니들은 이제 안 되겠어. 호주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호주한테 우선 개최 도시 권한을 줬어요. 우선 협상 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을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표만 쫓아다니는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료들, 어디도 신경 안 써요. 청와대도 신경 안 써요. 당연히
호주의 우선 협상 개최지로 IOC가 정해서 우리한테 저는 겁을 준 거라고 봅니다. 자,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호주 줄 거야. 정말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해봐. 그런 시그널을 준 게 지난 3월에 IOC 총회에서 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매 종아리 맞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계획서를 아직도 안 냈냐?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올림픽 유치 지원단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라. 그래야지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호주는 이제 동경 올림픽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결정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 우리의 전략은 시간을 끄는 거예요. 호주는 규정이 지금 없어요. 올해 정해도 되고 내년에 정해도 되고 IOC가 32년 개최지를 28년 개최지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24년은 파리고 28년은 어디입니까? 이거 아시네. 훌륭하시네. 이거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속기록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 계속 주구장창 30년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거 외교부가 외교적인 각 공간에 그런 이 채널 통해 가지고 막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외교부 장관한테 24년 올림픽이 어딘지 압니까? 모르는데 28년 어딘지 압니까? 모르는데요. 이래는 게 되겠습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전략은 호주로 굳은 자가 안 되게, 호주로 결정이 안 되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어떤 가능성이 있죠? 남북 문제가 바뀔 수 있는, 남북 문제는 굉장히 좀 역동성이 있잖아요. 사실 가령 다음 주에 바이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바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올 연말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호주가 결정 못하도록 시간을 끌어야 되는 그 작전이거든요.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야, 한반도에서 남북 공동올림픽을 하도록 기회를 IOC로 주는 게 IOC의 존재 의미가 아니냐. 야, 내년, 후내년에 결정하면 어떠냐. 왜 호주에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걸 IOC 내부에서 이런 여론을 만들면은 빨리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전들을 짜야 되는데 이런 작전들을 짜고 실행하는 단위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유치 지원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작전을 짜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감옥에 있는 삼성의 이재용이가 IOC 위원장하고 소위 말하는 핫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통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왜냐하면은 삼성이 IOC의 아주 메인 스폰서거든요. IOC 물주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기 전에 당신이 문재인 정부하고 화해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게 공동올림픽이니까 IOC 스폰서십 후원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기 전입니다. 설득을 동의를 해서 2028년까지 1조 5천억을 후원을 하기로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화해하겠다. 그 다음에 공동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북으로 가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산으로 공동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올림픽 유치할 때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가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보니까는요. 삼성이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선수들이에요. IOC 위원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이걸 하려고 하고 대통령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가 결정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더 이상 구체적인 이 부분에서 설명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림픽, 공동올림픽이라는 게 그냥 올림픽이 아닙니다. 그냥 메가 스포츠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가 통일의 로드맵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들과 공유하는 통일의 로드맵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2045년 분단 100년 되는 그 해를 넘기지 말자. 2045년까지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 목표를 정하자.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한 얼마 남았습니까? 25년밖에 안 남았죠. 45년 되려고 그러면은 2045년 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통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북 우리 백성들 간에 마음도 섞어야 되고 교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질성도 회복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부터 통일돼야 되는데 그 통일로 45년 통일 가는 징검다리가 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2년에 공동 올림픽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평양까지 KTX가 뚫려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부산에서 평양까지 우리가 KTX 타고 평양 가는 거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요? 북한은 뭐 단순한 올림픽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를 올림픽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김정은이가 합의를 한 겁니다. 왜? 북한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거의 이자도 없는 차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북한의 SOC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져야지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균형이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50대 1의 경제 가지고는 젊은 애들도 우리 통일하면 우리 손해겠네. 통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경제의 균형을 맞춰야지 이 통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올림픽이 그러한 북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문제요. 북한이 올림픽을 하겠다는 거는 32년까지 개방하겠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오는 건데 개방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방에 대한 의지가 실리고 동시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32년 올림픽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32년까지 올림픽 하면서 북한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완전 해결은 아니겠죠. 해소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올림픽 합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이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32년에. 그걸로서 문화적 통일은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0년 올림픽 치르는 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단일팀 하겠죠. 같이 훈련하고 우리가 잘하는 종목 북한에 가르쳐주고 북이 잘하는 종목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스포츠 교류부터 해서 항상 문화예술 교류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 교류를 하게 되겠죠. 올림픽 개막식장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때까지 좀 건강하게 오래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32년에 우리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올림픽 개막식을 함께 보는 거예요. KTX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개성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반의 통일은 된 겁니다. 32년 올림픽만 하면요. 문화적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까지 야 이제 정치적으로 통일해야지 해서 정치 통일로 이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에 32년 공동올림픽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핵심적으로는 사실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북한의 리스크가 풀려야지 올림픽 개최가 유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올림픽을 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얼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올림픽은 비정치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미국한테도 야, 우리 올림픽만큼은 북한에 가서 회담할 수 있도록 좀 해줘. 올림픽은 평화를 추구하는 건데 정치적인 거 아니잖아. 이야기 되는 것이죠. 북에도 야, 다른 거는 골치 아픈 거 그거는 다 그래 니들 말이 그래 들어줄게. 야, 올림픽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합의한 건데 야, 이거는 좀 빨리 좀 우리가 손잡고 유치하자. 이거 호주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 야, 니들 남북 그 정상이 합의한 거 그냥 이렇게 팽개 칠 거요?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말해서 남북관계가 풀려야지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올림픽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깁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남북 문제가 풀리든 올림픽을 가지고 지렛대로 쓰든 간에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보고요. 단기 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7월 달에 IOC 위원들이 다 모이는 동경올림픽에서 호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단기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7월 달에 호주로 결정되면 이제 꽝 되는 겁니다. 이제 못해요. 올림픽이라는 거는 대륙별 이동 개최 원칙이 있습니다. 24년에 유럽에서 했죠. 28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년에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32년에 호주가 되면은 오세아니아하고 아시아하고 같은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야, 니들 아시아 호주 했잖아. 36년에는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40년은 또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게 이제 언제 또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년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이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여름에 동경올림픽에서 호주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 작전을 지금 아무런 전략이 없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해가지고 이런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문체부에도 야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시스템 만들잖아요. 유치 지원단 만들잖아요. 지원단장 누군가가 안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좀 부담되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저께 제가 문체부 관계자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장관이 하겠다고 했어요.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어요. 김의겸 의원이 저하고 이제 짰어요. 저하고 친구거든요. 국정농단 정유라 저하고 같이 한겨레 신문 있을 때 밝혔거든요. 이런 얘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기회 드리면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짰어요. 장관한테 왜 시스템도 없냐. 그 장관하고는 좀 이야기된 게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스템 만들겠다는 대답을 할 것이다. 지난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제가 차관을 만나서 할 거지?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올림픽 유치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부 해당 부처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누가 IOC 위원들이 움직이고 야 이거 공동올림픽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좀 답답한 상태에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몽양이 추구했던 것은 남북 평화고 통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남북 평화의 길을 뚫고 통일을 만드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은 몽양 정신을 실천하는 길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업회에서 공동올림픽 유치 국민운동을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모여가지고 몽양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 맞는 몽양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올림픽을 캠페인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청원도 내고, 그 다음에 양평에서부터 양평 운동본부도 만들고, 우리 전체 모여가지고 몽양 사업의 차원에서 그런 운동본부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 강원도는 우리 후원회장님이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강원도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을 지금 IOC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IOC가 진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구나. 야, 호주 너희들 좀 기다려봐봐 하면서 동경도 뛰어넘고 내년 뛰어넘고 한반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딱 공동올림픽 2032 유치 결정을 IOC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